네, 안녕하세요. 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노건창입니다. 지금 현대차증권에서 리서치센터를 관리하면서 또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고서도 내면서 분석도 하고 있는 움직이는 센터장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드디어 HBM3에 대해서 양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빠르면 이제 4분기부터 공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HBM3는 지금까지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 중에서 4나노 제품인 하프 아키텍처에 주로 하이닉스가 공급을 했는데요. 이 하프 아키텍처 수요가 커지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이제 공급하게 됨으로써 한국이 이제 이 시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1, 2, 3, 4 계속해서 국제 표준이 올라가면서 이제 HBM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HBM은 이제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처리하는 데이터의 속도하고 용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HBM2E 대비 HBM3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배 이상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 가속 컴퓨팅의 중심에 있는 GPU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7나노 암피 아키텍처 A100보다 4나노 이제 하프 아키텍처가 상당히 이제 처리 속도랑 성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그런 GPU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저희가 보통 붙어 있다 해서 니어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니어 메모리인 HBM3의 중요성도 같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3는 이제 현재는 엔비디아가 이제 하프 아키텍처인 H100, H800에 중국향 H800에 주로 쓰고 있지만 연말부터는 이제 AMD의 이제 MI300이라는 신규 어쨌든 GPU에도 지금 HBM3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부터는 기존에 이제 HBM2E를 썼던 고객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HBM3로 많이 전환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브로드컴, 그리고 자일링스, 그리고 인텔까지도 HBM3를 탑재할 것 같고, 최근의 동향은 또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인, 우리가 범용 엑셀러레이터를 GPU라고 부른다면 맞춤형 엑셀러레이터를 이제 저희가 이제 NPU라고 부르는데, 그 구글의 TPU, 그 다음에 아마존의 또 맞춤형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트레니언 같은 제품들, 그리고 메타의 또 신규 엑셀러레이터도 HBM3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3의 저변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HBM3E는 마이크론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HBM3P는 이제 삼성이 또 주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E가 붙든 P가 붙든 대부분은 이제 기존 HBM 사양보다 개선된 거고, 개선된 거는 보통 이제 처리 속도나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HBM3 이 P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HBM4, HBM5 계속해서 HBM의 국제 규격은 계속해서 이제 고도화될 거고, 그 말은 이제 더 많은 대역폭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을 더 쌓거나 아니면 만드는 공법이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MR머프하고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삼성이 많이 쓰고 있는 NCF라고 해서, NCF가 이제 non-conductive 필름이라고 해서 저렴 필름을 이제 그 HBM 그 칩 사이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스태킹을 시키는 거고요. 하이닉스의 MR머프는 이제 좀 어쨌든 공법은 매스 리플로우라고 해서 칩을 미리 좀 이렇게 구워놓고 그걸 이제 붙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큰 차이는 액체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실리카 에폭시라는 액체를 그 HBM 각각의 그래픽 D램 밑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액체를 집어넣기 때문에 조금 더 생산성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열, 열 이런 데 있어서는 좀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이 쓰는 그 필름 방식보다는 약간 좀 두께에 있어서는 길게 봤을 때는 또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방식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공허한 것 같고요. 고객사 입장에서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의 공법인 TC-NCF 방식을 쓰든 하이닉스 MR머프를 쓰든
그 고객이 요구하는 두께를 맞추고 HBM 두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두꺼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정하는 그 규격에 맞게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어떤 공법으로 쓰든 성능만 똑같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공법이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저희가 자꾸 이제 많이 좀 불안해하거나 또 너무 한호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규격 맞추고 성능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성이 이제 그런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으로 HBM3를 저희는 공급에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저희도 알기는 힘들고요. 근데 뭐 우리가 보통 발표하는 데가, HBM을 전문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발표하는 데가 대만의 그 DRAM 익스체인지가 있습니다. 트렌드포스라고도 저희가 부르는데요. 거기서도 최근에 숫자를 많이 바꿨어요. 한때는 하이닉스 점유율이 훨씬 높게 잡았다가 최근 자료를 보면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좀 비슷하게 HBM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우리 두 회사가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쌍두마차로서 주도하고 있고, 마이크론은 아직까지는 그 영역에서는 조금은 약간은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사실은 뭐 낸드 쪽 적자가 여전히 클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은 가장 큰 특징은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AI 서버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슈퍼 컴퓨터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가능한 기존의 이제 컴퓨팅 서버, 그 다음에 스토리지 서버에 대한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낸드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서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낸드 적자가 하반기에도 좀 커서 뭐 우리 삼성 하이닉스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에서 연내에 흑자 전환하기는 힘들겠지만, 다만 이제 HBM의 이제 매출액 비중이 계속 올라가면서 DRAM의 평균 판가가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DDR5 고정 가격이 3분기부터 모바일하고 이제 PC 쪽은 상승을 했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달부터 DDR5 가격이 하락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해 본다면 DDR5 비중과 그 다음에 HBM 비중 상승을 고려해 볼 때, 또 최근 들어서는 원화가 또 되게 약하거든요. 우리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전부 다 달러 결제이기 때문에 아마 원화 약세에 또 긍정적인 환율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DRAM 쪽은 삼성하고 하이닉스 모두 이제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만 낸드에서 여전히 상당히 깊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이제 분기 흑자 전환은 좀 힘들 것 같고, 저희는 내년 1분기 정도에 양사 모두 다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메모리 반도체만 가지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HBM을 만들면서 직접 이제 로직 파운드리에서 이제 선단 공정 시장에서 TSMC와 함께 어쨌든 경쟁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요즘은 이제 칩 자체를 크게 안 만들고 작게 만들어서 붙이는 칩넷의 시대고, 그리고 이종의 반도체를 2.5D, 3D로 패키징을 하는데, 물론 TSMC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경쟁력이 높았죠. 근데 삼성도 최근에 빠른 속도로 따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TSMC가 삼성하고 다른 거는 HBM을 외부에서 조달을 합니다. 삼성은 HBM을 내부에서 조달하면서 앞으로 또 로직 파운드리를 또 뭐 GPU가 되든 이런 쪽에 대해서도 데이터 센터용 GPU도 삼성이 향후에는 또 파운드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직접 삼성이 이제 로직 파운드리 칩을 만들면서 또 HBM 밑에 보면 로직 다이가 있거든요. 로직 다이에 그 우리 데이터 센터든 뭐 다른 쪽이든 그 GPU에 들어가는 메모리 컨트롤러 기능을 로직 다이로 합치는데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두 제품을 2.5D, 3D로 패키징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턴키 베이스에 있어서의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협업은 많이 했죠. 자동차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삼성이 지금도 전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자동차에 들어간 시스템 원칙 같은 경우에는 뭐 공정 노드가 뭐 5나노는 아니고 한 8나노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인 이제 ITX 3000 시리즈 같은 그런 게이밍에 들어가는 GPU는 삼성이 이제 8나노에서 파운드리를 했고요. 다만 이제 그 ITX 4000부터 5나노 시리즈는 TSMC로 갔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 같은 경우에는 또 암피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도 7나노인데 이제 TSMC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프 아키텍처도 당연히 4나노인데 TSMC가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삼성은 뭐 아주 높은 고도화된 선단 공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삼성한테는 기회가 많이 안 왔고, 두 번째는 또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한테 제일 중요한,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 이번에 2분기 실적 보면 100억 불 이상이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리고 그쪽만 성장을 이끌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 있어서는 삼성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랑 GPU를 아직까지는 파운드리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빨리 이제 엔비디아를 거래선으로 확보해서 경험을 축적하는 게 삼성 파운드리가 질적으로 도약하는데 저는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제 삼성하고 하는 제품들도 많죠. 대표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의 특정 라인은 애플이 투자를 해주고, 그리고 그 라인은 이제 전적으로 애플이 이제 구매를 하고, 또 뭐 어쨌든 그런 계약을 했죠. 그래서 뭐 꼭 삼성하고 애플이 뭐 나쁜 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가능하면 이제 TSMC를 더 쓰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같은 값이면 이제 뭐 LG랑 좀 더 많은 비즈니스를 하는 건 사실이고요. 노력을 하다 보면 누구나 기회는 열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애플은 TSMC랑 미러리 또 상당히 크고, 또 애플이 또 TSMC가 잘해주는 또 패키징 중에 하나가 바이오닉 칩에는 또 인포라는 팬아웃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삼성이 여전히 패키징 쪽에 있어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동부분이 삼성이한테 오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애플의 M1 칩, M2 칩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TSMC가 지금까지 상당히 만족도를 높였고, 또 애플에 대해서는 TSMC가 제일 적극적으로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의 한 25% 이상이 애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TSMC한테도 제일 중요한 고객이 애플이기 때문에 애플을 삼성이 다시 품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난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영원히 불가능한 건 없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2나노 이하 공정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애플 입장에서도 뭐 삼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이 이제 엑시노스라는 그런 시스템 온 칩을 스마트폰에 직접 만들어서 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정보가 이제 경쟁사한테 좀 노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 경쟁하는 TSMC한테 애플의 AP를 전적으로 맡기는 건 중요했지만, 최근에 이제 삼성의 엑시노스는 사실 경쟁력이 별로 없거든요. 하이엔드 칩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삼성의 공정이 더 높게, TSMC 대비 경쟁력이 높게 2나노 이하에서 성과가 나온다면, 그리고 또 좀 바운드리에 대한 가격을 TSMC보다 좀 더 매력적인 조건으로 아마 제안을 한다면 뭐 영원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풀어야 될 난관이 많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다가 어느 시점부터 엔비디아 모멘텀 때문에 하이닉스는 주가가 상당히 계속해서 강했고, 삼성은 오히려 재무적 건전성은 좋고, 그리고 설비 투자를 올해 증가시키는 유일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주가 면에서는 좀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죠. 근데 그 저조함의 배경이 이제 지금 뭐 우리 반도체 그리고 전자산업에서 수요가 확실히 보이는 건 AI 서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AI 서버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GPU를 공급하는 회사는 엔비디아밖에 없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성장이 제일 가까이 있는 회사가 시장에서는 HBM3라고 봤기 때문에 하이닉스라고 그냥 본 거죠. 그러니까 투자의 센티멘트가 하이닉스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고요. 뭐 둘 다 실적은 안 좋습니다, 사실은. 둘 다 적자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이닉스한테 모멘텀이 더 세게 붙은 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HBM3 시장에 엔비디아 향으로 들어감으로써 이제 그 하이닉스한테 높아졌던 그 멀티플의 관심이 이제는 좀 희석이 되고, 그 관심이 이제 삼성전자로 좀 이전되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차피 우리가 GPU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 향과 그 다음에 이제 컨슈머 향으로 구분을 하면, 컨슈머 향은 이제 게임 콘솔하고 이제 게이밍 PC 이런 쪽에 들어가는데, 그런 예장의 GPU 시장에서는 뭐
인텔도 일부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와 함께 그래도 경쟁하는 기업은 AMD라고 봐야 되고요. AMD가 점유율이 이제 한 예장형 GPU 게임 컨슈머 쪽에서는 25%에서 많을 때는 30%까지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70% 이상은 그래도 엔비디아가 되지만 근데 이 데이터 센터를 놓고 보면 90% 이상이고 또 하이엔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형 GPU에 있어서는 거의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AI 시장은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AI는 이제 하드웨어 가속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하드웨어라는 게 이제 CPU를 도와주는 가속기가 있겠죠. 그거 이제 GPU 또는 아니면 NPU. 그러니까 NPU를 AI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GPU까지도 AI 반도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둘 다 하드웨어 가속기, 즉 데이터 센터에 있는 CPU를 가속시켜주는 가속 컴퓨팅 해주는 게 범용은 GPU고 그 다음에 맞춤은 NPU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전기차나 이런 자율주행으로 가면 똑같은 컨셉으로 전기차에도 시스템 온 칩이 있죠. CPU의 가속 컴퓨팅을 뭐가 해주느냐 GPU가 할 수도 있지만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NPU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속을 시켜주는 반도체가 뭐냐가 AI 반도체라고 보면 그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면 자동차용 AI 반도체가 되는 거고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면 카메라에도 AI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미지 센서 밑에서 로직 프로세서에서 가속시켜주는 반도체들이 AI 반도체고 그래서 AI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에도 AI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PIM, 프로세싱 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메모리는 원래 저장 목적인데 약간 계산해서 로직 프로세서에 넘겨주거든요. 그때 이 계산을 해주는 것도 메모리의 그 기능을 좀 가속시켜 주는 거죠. 하드웨어 가속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메모리용 AI 반도체죠. AI 반도체는 특정 프로세서, 특정 칩의 성능을 더 높여주는 그런 전문 반도체를 우리가 AI 반도체로 정의한다면 무궁무진합니다. 지금도 우리 전동화되고 그다음에 ADAS 기능이 들어가면서 차량당 반도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레벨 3로 이제 기술 지원하는 차량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반자율주행 시대에는 이미 많이 접어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일단은 반도체가 이제 센싱하는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죠. 카메라를 가지고 사물을 디텍션 한다거나 두 번째는 이제 라이다, 울트라 센서 가지고 거리를 측정한다거나 장애물을 판단한다거나 이런 센싱하는 반도체 숫자가 많이 들어가죠. 카메라가 10몇 개 들어가기도 하고 레이더가 8개에서 10개, 라이다가 3개 이상 들어가고 초음파가 8개 들어가고 그것도 다 반도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신호를 가지고 판단하는 반도체가 있죠.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CPU, GPU, NPU 이런 또 컴퓨팅 반도체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연결하는 또 메모리 반도체도 들어가고 디램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이제 전통의 이제 구동하는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움직이게 하는 반도체들 있지 않습니까? 파워트레인 쪽이든 예를 들어서 에어백이 터지는 것도 이제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MCU 같은 게. 그리고 우리가 타이어 마모가 좀 덜 되게 하거나 아니면 조향하는 거, 방향 바꾸는 것도 구동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통의 MCU 반도체는 원래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전동화가 되면서 그리고 자율주행 되면서 조금 더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되면서 진짜 많아지는 거는 센싱하는 반도체가 많아졌죠. 정확하게 저게 사물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거리가 얼마인지 비가 온다면 노면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를 측정해주는 센싱하는 반도체가 자율주행 레벨 단계로 가면서 상당히 많아졌고 여기에 이제 그 들어오는 수없이 많은 신호를 가지고 판단하는 컴퓨팅 반도체의 대표적인 게 이제 CPU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대규모로, 맞춤형이 아니라 그냥 범용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비디오 신호를 그래픽 렌더링까지 해주는 GPU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없이 많은 신호들을 가속시켜주는 NPU. 이쪽에는 테슬라도 강하고, 많은 기업들이 다 그쪽에 강점을 가지고 이 시장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언급드렸던 이 숫자만 하더라도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는 상당히 많죠. 모바일은 어차피 애플은 자체 칩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퀄컴이 이제 점유율은 금액 기준으로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물량으로는 타이완의 미디어텍이 높고요. 스마트폰 쪽은 그렇고
GPU 쪽은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90%, 그 다음에 컨슈머 쪽에서는 한 7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서버 쪽은 뭐 여전히 인텔이 한 8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CPU 쪽으로. 그 다음에 PC 쪽은 이제 인텔이 한 70%, AMD가 30%, 뭐 요렇게 되고, 파운드리는 이제 TSMC가 60%, 삼성이 한 10% 초중반, 그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는 제품이 너무 많아서, D램에 있어서는 삼성이 45%, 하이닉스가 한 27%, 그리고 이제 D램 낸드는 우리 기업들이 어쨌든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AI 서버가 워낙 핫하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과거에 이제 서버만 놓고 봤을 때는 2020년 1분기만 하더라도 인텔하고 AMD의 서버 CPU 매출액이 70억 불이었어요. 1분기에. 그때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GPU 매출액이 15억 불이었거든요. 근데 3년 뒤에 지금은 어떤가 하면 올해 2분기를 보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GPU 매출액이 100억 불이에요. 그리고 인텔하고 AMD 서버 CPU 매출액이 5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반도체 매출액은 인텔 AMD 매출액이 15%였고요. 근데 지금은 2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거죠. 즉 가속 컴퓨팅 시대로 확실하게 변했다는 것을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저희는 충분히 측정할 수 있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많은 이제 조금 반복적인 일들은 AI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하려면 그쪽은 어차피 디바이스는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게 들어가는 인프라랑 네트워크이든 아니면 플랫폼이든 이런 쪽에 있어서는 어차피 빅테크 기업들이든 이런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의 핵심은 뭐 개인이 쓰는 디바이스처럼 디스플레이도 필요 없고요. 철저하게 마더보드에 수없이 많은 반도체, 컴퓨팅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데 과거의 컴퓨팅 반도체가 주로 어떻게 보면 그 OS에 연동되는 CPU였다면 지금은 그런 CPU를 빨리 가동하게 하는 가속 GPU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이 부분은 이쪽에서 상당한 성능이 올라가면 개인의 디바이스도 좀 기능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아직은 이제 그 부분은 뭐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반도체의 미래는 저는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밝은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PC 스마트폰이 좀 빨리 침몰을 하고 있고 이게 뭐 한 몇 년간은 계속해서 수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버가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만회를 해야 되는데 내년까지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일반 서버 수요는 여전히 좀 안 좋을 것 같고 AI 서버 그리고 거기서 좀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슈퍼컴퓨터 위주로 이 두 솔루션 위주로의 투자가 집중이 된다면 반도체 산업이 이제 디바이스별로 골고루 성장하는 게 아니라 특정 디바이스만 성장하는 좀 편식증이 좀 심화될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행히 우리 기업은 HBM을 만들어서 엔비디아 옆에서 잘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이제 다양한 가전제품을 만드니까 징켈러 하면 또 우리 보면 뭐 너무나 많은 엑셀러레이터 개발에 있어서는 상당한 뭐 CPU나 이런 설계에서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인텔, 뭐 테슬라, 뭐 AMD도 있었고 여러 군데 거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기술의 브레이크트루를 각 컴퍼니별로 만들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기대감이 큽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도 뭐 최근에 AI 반도체 쪽에 그런 가속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또 그런 기업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뭐 꼭 LG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가속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그거를 극대화시키려는 협업을 징켈러랑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어차피 뭐 우리 TV에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화질 개선 칩부터 해서 AI 반도체는 LG도 뭐 특정 기능을 성능 높이는 반도체는 많이 했고요. 다만 이제 가장 큰 축이었던 이제 스마트폰을 정리를 했잖아요. 물론 그때 스마트폰 시대에도 LG가 뭐 AP를 만들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은 있습니다. LG전자가. 물론 이제 가전제품이나 뭐 그냥 일반적인 범용보다는 특정 목적으로 하는 칩들 또는 아니면 뭐 화질 개선 칩 이런 쪽들은 많이 했고 그래서 글쎄요 뭐 LG전자가 팅켈러랑 어떤 뭐 가속 반도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뭐 아주 크게 의미를 갖기에는 좀
메인 시장은 아니실 것 같아요. LG전자 제품들에 그렇게 뭐 엄청난 반도체 기술이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생활가전 제품이든 TV든 그냥 튼튼하게 잘 만들고 저렴하게 나오고 또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고 그런 걸 원하지. 엄청나게 뭐 AI 기능이 더 부각되는 거로는 좀 제품의 확장성이 아직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향후에 어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까지는 오히려 AI 반도체 하면 오히려 다른 영역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역발상 투자 잘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 설비 투자를 50% 줄이고 있고, 근데 삼성은 어쨌든 뭐 메모리 쪽에 특히 DRAM 쪽에 투자를 여전히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도 보면 TSMC도 올해 설비 투자를 한 10% 줄여서 한 330억 불 정도 투자할 것 같은데, 삼성은 작년 이상의 파운드리 쪽에서도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나쁠 때 역발상 투자를 하는 것도 원래 좋을 때는 ROE를 높이기 힘들고요. 본격적으로 나쁠 때보다는 제일 나쁠 때 하는 게 결국 이제 어차피 요즘은 신규 라인이 이제 투자를 해서 가동해서 실적에 기여하는데 2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뭐 지금 설비 투자하는 게 바로 뭐 효과가 있지는 않겠지만 2025년 이후에는 또 삼성한테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큰 힘이 되는 좀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수율은 사실 뭐 안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고요. 뭐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검증하기 힘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수율을 평가하는 거는 수익성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돼요. 수익성이 좋으면 수율이 좋은 건데, 근데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는 이제 매출액이 줄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글로벌 수요가 안 좋잖아요. TSMC도 2분기, 3분기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5% 이렇게 감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의 실적은 사실 수율 개선을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줄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가 구조가 훼손되고 있죠. 그래서 삼성도 이제 수율이 개선됐다는 거는 그냥 저희가 검증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고객들이 많이 몰려가면 이제 수율이 이제 개선된 것으로 저희가 뒤에 평가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고객들이 막 가기에는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글로벌 경제도 안 좋고, 그리고 정말 우리 전자제품 수요 중에서 수요가 있는 거는 AI 서버랑 전장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10% 역신장이에요. 유닛 기준으로. 출하량 기준으로 그렇고, 이제 출하액으로는 더 줄겠죠. 그래서 올해는 뭐 정말 수요 침체기이기